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실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과 만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시간은 2단원 생활과 동식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는지 기억하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생활 속 식물과 동물의 활용을 살펴보고 활용 목적에 따라 각각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 중에서 두 번째, 식물을 직접 가꾸어 볼까요?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식물을 직접 가꾸어 보고 싶나요? 두 번째, 식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수업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식물을 가꾸어 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식물을 가꾸는 것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식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스투키, 왼쪽에 있는 것은 스투키라는 식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고니아라는 식물입니다. 스투키의 경우에는 꽃집에서 이걸 살 때 두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베고니아와 같은 식물은 조금 더 자주 물을 주어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물을 가꾸어 보았나요? 여러분이 가꾸어 봤던 식물에 대해서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또 식물을 가꾸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식물을 가꾸어 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기회가 된다면 파리지옥이라는 식물을 가꾸어 보고 싶어요. 집에 있는 벌레들을 파리지옥이 먹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를 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28, 29쪽을 펴주세요. 식물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계획하기, 준비하기, 심기, 관리하기, 수확하기입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가꾸는 목적과 환경에 알맞은 식물을 선택합니다. 가꾸는 방법, 잘 자라는 환경 요소, 물을 주는 주기, 거름을 주는 시기, 필요한 도구를 조사해야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 4학년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생각이 나나요? 먼저 햇빛은 식물의 잎과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들며 꽃과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은 식물 내에서 물질을 운반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시듭니다. 식물마다 잘 자라는 온도가 다르므로 식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토양은 식물이 뿌리를 내려 지탱하게 하고 흙 속의 양분을 뿌리에 공급해 줍니다. 공기는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렇게 5가지 환경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두 번째 단계는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식물의 특성과 크기에 맞게 심을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텃밭이 될 수도 있고 화단이나 화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분, 모종삽, 장갑, 물뿌리개, 배양토, 거름 등 식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심기 단계입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 알뿌리 등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 경우에는 씨앗의 2~3배 정도로 흙을 덮고 씨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물을 줍니다. 모종을 심는 경우 모종의 뿌리보다 조금 더 넓게 구멍을 파고 모종의 뿌리 위쪽이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심습니다. 알뿌리를 심는 경우 알뿌리 높이의 2배 정도 깊이로 흙을 파고 눈이 위로 올라오게 심습니다. 관리하기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주기적으로 알맞게 줍니다. 천적이나 천연 농약을 이용해 병해충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잡초를 뽑아 양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니다. 식물이 똑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식물이 너무 넓게 자라지 않도록 겨순을 따거나 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이 겨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식물을 관리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수확하기입니다. 수확하기 단계에서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수확이란 토마토처럼 열매를 따는 것도 수확이 될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스투키처럼 관상용으로 화초를 가꾸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거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수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식물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3가지 사진이 있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 어떤 식물인가요? 다육식물입니다. 2번째 사진은요? 방울토마토의 사진이고요. 마지막 사진은 상추입니다. 이 3가지 식물을 어떻게 가꾸는지 함께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30쪽을 펴주세요. 다육식물 가꾸기라고 적혀 있죠. 다육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육식물은 건조하거나 더운 환경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잎이나 줄기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서 다른 식물에 비해 통통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줄기나 잎을 통해서 번식할 수 있는 식물이고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육식물의 예시에는 선인장, 알로에, 산세비에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럼 다육식물 가꾸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준비물을 함께 볼게요. 준비물에 가장 왼쪽에 보면 굵은 마사토와 배양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건데요. 옆에 왼쪽에 말풍선 안을 보면 마사토는 입자가 굵어 물 빠짐이 좋은 흙이고 배양토는 거름을 섞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만든 흙입니다. 각각 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 가꾸기.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작은 구멍을 20개에서 30개 정도 뚫습니다. 분갈이 할 다육식물을 캐내어 뿌리를 정리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마사토를 4분의 1 정도 채웁니다. 다육식물을 중앙에 놓고 배양토를 채운 뒤 마사토로 덮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2주 간격으로 물을 줍니다.
이렇게 가꾼 다육식물로 실내를 예쁘게 장식해 보세요. 다육식물 가꾸는 방법 잘 알아보았나요? 그러면 다음 식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울토마토 가꾸기입니다. 교과서 31쪽을 봐주세요. 방울토마토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식물이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작은 방울 모양의 열매 채소입니다. 당도가 높아서 맛있고 비타민과 같은 영양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 파스타나 샐러드 등 요리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고 가꾸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방울토마토 가꾸기. 화분에 거름망을 깔고 배양토를 채운 뒤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습니다. 모종 위에 배양토를 덮고 물을 흠뻑 줍니다. 모종이 자라면 지지대를 세워 묶습니다. 원줄기가 양분을 잘 공급받아 자라도록 원줄기 옆에 생기는 싹인 곁순을 땁니다. 방울토마토가 열리면 잘 익은 것부터 수확합니다. 이렇게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빨갛게 익은 방울토마토가 참 맛있어 보이죠? 모종 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1번. 모종삽이나 호미로 흙을 쳐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번. 모종의 뿌리 깊이만큼 파야 합니다. 만약 너무 깊이 파게 되면 줄기가 썩거나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뿌리가 들어갈 공간에 물을 미리 주고 모종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많은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식물에 좋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32쪽 상추 가꾸기입니다. 상추는 매일 필요한 만큼 따서 이용할 수 있어요. 쌈 채소로도 먹고 샐러드나 무침 등 요리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가꾸기 쉽고 짧은 기간 안에 수확이 가능한 식물이고요. 상추를 키울 때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그럼 상추를 가꾸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추 가꾸기. 가위로 우유값 아래쪽에 물구멍을 만들고 안쪽에 부직포를 접어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유값으로 화분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유값 위쪽에 네 모서리를 가위로 잘라 안으로 접어넣습니다. 우유값 밑면의 양쪽을 가위로 잘라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듭니다. 부직포를 접어서 깔아주어 물을 줄 때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완성된 우유값 화분에 배양토를 채워 넣습니다. 배양토 위에 상추 씨앗을 뿌리고 그 위에
배양토를 살짝 덮습니다. 모종을 솎아주고 6일에서 7일마다 물을 줍니다. 상추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면 바깥쪽 잎부터 손으로 눌러 땁니다. 이렇게 수확한 상추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영상 속에서는 어떤 화분을 사용했나요? 우유값을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우유값, 플라스틱 용기 같은 재활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추 가꾸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질문들과 함께 시작했었는지 기억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을 가꾸어 보고 싶은지 질문했었습니다. 교과서 29쪽을 펴볼게요. 교과서 29쪽 아래를 보면 활동해보기, 식물 가꾸는 방법 알아보기 라고 되어 있죠. 가꾸는 목적과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꾸고 싶은 식물을 선택하고 인터넷이나 관련 책을 활용하여 필요한 준비물과 가꾸는 방법을 조사해 봅시다. 교과서 29쪽 빈칸에 식물 이름, 가꾸고 싶은 이유, 필요한 준비물, 가꾸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모두 찾아서 적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5단계가 있었는데 계획하기, 준비하기, 심기, 관리하기, 수확하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을 다루어 보았나요? 다육식물과 방울토마토, 상추를 가꾸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식물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 시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생활 속의 동물을 돌보고 기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